안녕하십니까. 코로나와 무더위 가운데 벌써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군복무 잘하고 계시죠? 이번 학기에도 군수관리라는 교과목을 가지고 함께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확진자가 일일 1000명이 넘어가는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있지만, 무엇보다도 모두 건강하시고 바쁜 가운데도 한 학기 또 잘 마무리하셔서 영광스러운 학사학위를 모두 다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만나고 또 이번 학기 이제 두 번째 만나는데, 무엇보다도 하여튼 간에 대면으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주어진 각자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늘 우리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수관리론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는 21세기 국방 분야의 관리는 이제는 사회발전 추세에 따라서 이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이제 보다 전문화되고 특수화되고 세분화가 요구되고, 따라서 대량으로 늘어나는 이 고도 정밀 장비와 그 다음에 물자들을 어떻게 하면 이 효율적으로 획득하고 지원하기 위한 이런 국방 군수품의 어떤 조직화가 요구될 것이냐 라는 그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요망 수준은 군수 관리와 군수 지원 개념을 이해하고, 군수의 주요 기능은 연구 개발, 소요, 조달, 보급, 정비, 수송, 시설, 근무, 지원에 대한 이런 어떤 개념과 절차를 이해하는 데 있으며, 군수 조직 임무 기능에 관한 이런 기술과 군수 지원 체제 중 3군으로 공통 지원 체제, 즉 지원 체제, 군수품 분류, 종별 분류 체계를 이해하고, 군수 기획 이론 및 군수 기획 관리 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군수 실무 기초인 소요 조달 원가 관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순으로 우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진행 절차는 제1장 군수 군무 업무 개관부터 제6장 소요 조달 원가 관리까지 진행을 하겠지만,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이런 사항들이 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또 보완을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평가 및 참고 교재입니다. 학습평가는 출석 20점, 중간 40점, 기말 40점.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서 실질적으로 토론도 하고 과제도 발표하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현실 앞에 있지만, 혹시라도 코로나 진정 사항과 관련돼서 가능하면은 과제 부여라든지 발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평가 방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보니까 여러분들 중간고사 이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좀 동일한 답안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번 학기에는 절대 없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모두 여러분들 공부한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좋은 결과 또 있을 것입니다. 참고 교재는 주 교재가 국방군수관리개론 진영서에 나온 것으로 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 교재는 획득군수관리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그 자료는 늘 그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보면 이 군과 관련된 것은 이 비밀과 관리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까지는 조금 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비밀이 이제 완화된 그런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조금 좀 늦어질 수도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최신 자료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군에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자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 국방군수 업무, 오늘은 제1절 2절에 대해서 군수의 어떤 정의와 군수관리, 그 다음에 개념과 군수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수의 정의와 군수 관리입니다. 그래서 군수의 정의는 이 군수란 무엇이냐라면 이 군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이 필요로 하는 이런 자원, 그 다음에 인력, 물자, 자금, 시설, 그 다음에 용역, 정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능률적으로 획득하고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군이 필요로 하는 군사력, 즉 무기, 장비, 물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유지하고 지원하는 이러한 재반 활동을 우리가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수의 어떤 정의는 군사는 군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수 업무의 활동 영역은 군수 관리와 군수 지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수 관리는 여기에서는 이 개념은 자, 군에 필요한 이 자원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최대 어떤 군사력을 준비 유지하기 위하여 보다 합리적인 관리 과정, 그 다음에 이 제도 및 체제, 기법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군수 관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는 뭐냐? 효과성과 경제성, 능률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중점은 뭐냐? 군사력 준비와 유지, 그 다음에 군수 자원 획득 유지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군수 지원의 개념은 이거는 군수 지원이니까 전투근무 지원입니다. 전투근무 지원의 일부로서 부대 운영 유지 및 작전 활동, 이 작전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보급하고 정비하고 수송하고 근무를 제공하는 이번 재반 활동을 우리가 군수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목표는 적시, 이 시간과 그 다음에 이 장소, 그 다음에 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필요량이잖아요. 물품 필요량 이런 것들을 지원을 보장을 하고 중점으로서는 이 군사력 훈련과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용병술 체계와 연계해서 여기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군수 지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방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방 목표는 외부의 어떤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이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 통일을 뒷받침하며 어떤 국지역의 안정과 그 다음에 세계 평화를 어떤 기여한다는 것이 국방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군사 목표는 이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 국방 목표의 어떤 하위 개념으로 군사 목표를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군수 관리와 군수 지원의 어떤 상호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군수 관리 기반 없이, 이 군수 관리 기반 없이는 성공적인 군수 지원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군수 지원을 또 고려하지 않는 군수 관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군수 관리와 군수 지원, 이 상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전투 근무 지원으로서의 어떤 군수 지원, 이 군수 관리와 군수 지원은 상호 보완적이고 그 다음에 이 대등하게 필수 불가결의 입장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군수 관리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수 관리의 어떤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랫사람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 그 다음에 사물을 정리하고 물건을 처리하는 것, 그리고 일을 맡아 다스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함해서 군수 관리의 여기에서는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법률상 의미는 물건의 현재 상태를 변경 없이, 이 변경함 없이, 그 다음에 그 효용 가치를 계속적으로 보존하는 행위, 이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 군수 관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상의 개념, 어떤 관리 개념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협의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보관 개념으로 사용하고 취득하고 처분 등 이러한 요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제외되어서 군수 관리에 있어서의 어떤 관리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군수 관리의 어떤 이런 어떤 관리 분야의 개념은 특정한 임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이 가용자원, 그다음 가용자원이라는 것은 인원이라든지 물자, 자금, 시설,
용역을 획득, 유지, 운영함으로써 여기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과정과 어떤 제도 및 체계, 기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구하는 어떤 목표다. 즉 여기에서는 군수관리의 어떤 그런 목표, 중점은 효과성, 경제성, 능률성을 극대화하는 이러한 어떤 재반 활동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야전 교범상의 군수 관리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수와 이 군수 관리의 두 개념을 통합한 의미로서 군을 무장하고 유지하는 데 이 필요한 인원, 물자, 자금, 시설, 용역 등 이 모든 가용 자원을 가장 합리적인 과정과 제도 및 체제, 기법 이런 것을 통해서 군수가 추구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인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효과성, 경제성, 능률성 이런 것들을 어떤 극대화하는 어떤 재반 활동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야전법상의 어떤 군수 관리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 관리는 국방 자원을 획득하고 이 자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최적의 어떤 인원이라든지 예산, 물자, 시설 이런 것들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최대의 어떤 군사력을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 민간 기업체에 있어서는 어떤 이 생산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물자, 자금, 시설 이런 어떤 시설 이런 등을 최대한 능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술적이고 조직적 활동을 정의해서 여기에는 어떤 경영관리라고 부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어떤 민간 기업체에서 여기에서는 경영관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군수관리는 여기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전평시에 어떠한 군사 활동이라 할지라도 군수 자원의 어떤 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자원을 획득하고 운영하고 어떤 소모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자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면 평시 어떤 전투 준비 태세를 완비함으로써 군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 및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의 어떤 효과성과 군사 비용 절감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부응하는 경제성과 능률성을 어떤 면에서는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관리는 다시 한번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효과성과 그다음에 군사비 절감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이 경제 발전과 능률성을 여기에서는 두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 군수관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군수관리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 이 영역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광역화, 그 다음에 복잡 다양화화, 과학화, 체계적인 어떤 관리 체계가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기에서는 군 특성을 고려한 관리 기법, 이 군 특성을 고려한 관리 기법은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일반 학문 체계에서의 어떤 관리 과정으로는 어떤 기획이라든지 조직, 지시, 조정, 통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군 특성을 고려한 어떤 관리 기법으로서는 자, 국방기획관리제도, 그다음에 군수수명주기관리제도, 군수관리정보제도, 종합군수지원제도, 그다음에 군수지원관리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국방기획관리제도를 우리가 알아보면 국방기획관리제도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잠깐 넘어가네요. PPBEES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기획, 예산, 어떤 기획, 계획, 그 다음에 예산, 집행,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제, 평가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플랜, 어떤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어떤 버이팅, 그 다음에는 execution, 그 다음에는 어떤 evaluation, 그 다음에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약자를 딴 것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PPBES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시 우리가 얘기하지만 기획, 그 다음에 계획,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 그 다음에 집행,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체제 및 제도, 이런 것들 우리가 6가지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의 어떤 신경영 기법을 이제는 여기에서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회의 어떤 신경을 도입하는 것은 국방에 있어서도 신경을 도입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리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리스트럭처링, 그 다음에 벤치마킹, 그 다음에 다운사이징법,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경영기법에서 도입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뭐냐면, 첫 번째는 리엔지니어링은 뭐냐면, 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 기업을 어떤 개선시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원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완전히 재창조하는 측면, 이 리엔지니어링은 어떤 면에서는 재창조다, 재창조. 기업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기업을 어떤 면에서는 재창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리스트럭처링, 여기에는 이거는 환경 변화가 급격한 상황에서 이 기업은 어떤 면에서는 비즈니스의 전개를 위해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 변화에 순응할 것이냐, 그 다음에 변화를 선도할 것이냐 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얘기해야 되는 거죠. 환경 변화에 순응할 것이냐, 여기는 변화를 선도해 갈 것이냐, 변화를 선도해 갈 것이냐, 이것을 이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변화를 선도해 가는 기업은 어떤 면에서는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응하는 기업은 그 다음에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벤치마킹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여기에는 어떤 것입니까? 이제 뭐 기업에서 이 어떤 기업들이 주변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상품이라든지 기술,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자세히 어떤 생산 방식에 합리적으로 여기에서는 내 것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을 자꾸 보고 와서 내 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다운사이징법은, 자, 기업의 업무나 조직의 규모등을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축소하는 겁니다. 축소. 다시 기업의 업무나 조직, 업무나 어떤 면에서는 조직을 축소해가는 것을 우리가 다운사이징법,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정부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고 하지만 끝나고 나서는 어떤 이 어떤 면에서는 큰 정부, 이런 것들을 추구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가 다양화되고 이런 변화되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는 이제 과학적이고 다양화되는 이러한 체계적인 이러한 어떤 그런 군수 업무가 진행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회의 어떤 신경영 기법, 이런 것들을 군에도 도입함으로써 군수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 그러한 측면에 이제 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군 특성을 고려한 군수 관리 제도입니다. 자, 군수 기획 관리 제도는 자, 정부에서 군수 목표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설계된 군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최선의 이 방법을 선택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획, 그 다음에 계획, 예산, 집행, 분석, 평가 체제,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죠. PBBS, PBBES.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약자를만 딴 거를 가지고, 자, 분석 체계로서 이러한 어떤 관리 기법을 적용하면, 자, 군수 예산에 따른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여기에는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자, 군수 수명 주기 관리 제도입니다. 자, 무기 체계나 어떤 물자의 소유 재기로부터 이것을 획득하고 조달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분배하고 운영, 그 다음에 정비, 그 다음에 어떤 소모, 죄송합니다. 또 소모하고 이 처리까지 일련의 어떤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주안을 두고 관리하는 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기획 및 계획 단계, 그 다음에 여기는 획득 및 조달 단계, 그 다음에 운영 및 집행 단계, 평가 및 통제 단계, 이런 거를 적용함으로써 군수 관리의 목표인 뭡니까? 우리가 세계적 효과성과 경제성과 능률성,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저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했었는데 이것들이 또 자꾸 또 이렇게 좀 넘어가네요.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군수관리의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군수관리의 목표는, 자, 이제 여기는 효과성과 경제성, 능률성, 이 세 가지 어떤 군수관리의 이제 우리가 목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효과성부터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성은 이 국가 안보를 위한 군이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가용 자원을 사용자, 즉 부대에게 적시에, 시간적으로, 적소에, 어디 장소에 정량, 필요량을 정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자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지원 능력을 구비하는 것으로서 이 군수 관리와 군수 지원에 있어서 어떤 효과성은 임무 수행의 요체이고, 이 효과성의 어떤 결연은 어떻게 되냐면, 자, 임무 수행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수 지원 능력 평가 제도가 확립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 각종 제도를 어떤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구축되어야 되는 것이 이 효과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경제성입니다. 자, 경제성은 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비용 절감 증식, 즉 어떤 면에서는 이 보다 싸게라는 이런 원리가 적용하는 목표를 우리가 경제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성은, 자, 군수 분야에서 여기에는 저해야 하는 요소는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물자 관리의 어떤 불합리성이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불합리한 것은.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 경제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 기법을 실용화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재고 수준을 설정을 해서 군수 재원의 어떤 개량화 등이 이제는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제 군에도 과학적 관리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한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법은 우리가 행정 관리론에서 보면은 이 테일러의 과학 관리론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움직이고 무엇을 잡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이런 것들을 시간적으로 다 체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간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이제 무슨 뭐 생산을 만약에 시간당 10분에 1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시간 관리해 가지고 이제는 10분에 15개, 그 다음에 더해서 20개까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적 관리론은 어떤 사람을 기계화한다. 그래서 너무 이거는 어떤 면에서 사람을 기계화한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고전적 관리화에서 신고전적 관리를 이루어 가지고 있고, 이런 이제 인간관계론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을 기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권을 보고 이제 이렇게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능률성은 뭡니까? 자,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수행을 통해서 여기는 효과성과 경제성 이런 것들을 달성하는 목표를 우리가 능률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능률성은, 자, 보다 빠르게 이런 원리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능률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 군수 업무가 어떻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과학화되고 단순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체는, 이 과학화되고 단순화된 요체는 뭐냐? 자, 군수관리정보제도의 확립이다. 군수정보.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군수관리의 어떤 업무 매뉴얼, 그 다음에 업무 매뉴얼화 시켜서 이 업무 매뉴얼화 해야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자, 군수 업무에 간소화하고, 그 다음에 각종 어떤 교범이라든지 목록, 이것을 체계화, 그 다음에 제대별 업무 수행 체계로 이것을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는 어떤 군수도 이게 군수관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업무 매뉴얼을 통해서 이제는 과학화되는 그런 매뉴얼을 통해서 이루어갈 때 이것도 이제는 신속적으로 이런 어떤 목표 관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맥도날드의 어떤 그런 매뉴얼을 많이들 참고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매뉴얼을 참고해서 그것에 우리가 행정적인 업무에도 매뉴얼을 도입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업체는 이미 업무 매뉴얼을 다 도입하고 있고, 학교도 이제 업무 매뉴얼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그 매뉴얼들을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업무 매뉴얼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과학화해 나가는 이러한 추세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군수 2절, 이제 군수 지원의 개념 및 군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이제 첫 번째, 자, 군수 지원의 개념입니다. 군수 지원의 개념은, 자, 전장 실상을 고려해서 이 장비나 물자, 시설, 그 다음에 근무에 관한 이 소요를 사용부대 중심으로 사전에 예측하고, 그 다음에 확보해서 소요 발생에 따른 전 지원 요소를 어떻게 통합해서 적시에
정량, 적소, 그 다음에 정량을 부대 분배 개념에 의해서 추진함으로써 이거는 무엇이냐면 전투 지속 능력을 보장해서 전투 부대가 전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어떤 지원하는 것이 이제는 군수 지원의 우리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전투는 이 지원 부대 중심이 아닙니다. 근무 지원은 지원 부대 중심이 아니라 누구요? 사용자, 이 사용부대 중심으로 여기에는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부대 중심으로 이루어져 갈 때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 부대가 전투 부대가 전투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투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뭘 가져옵니까? 여기에서는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투 근무 지원이 상당히 어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 전투 지원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훈련은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병사들이 원성을 살 수 있는 이러한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군대에서 이 군수 장교를 해보면서 이 전투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대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보급관, 예를 들어서 그때는 이제 뭐 보급관이라고 했잖아요. 군수장교 한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이 계획에 의해서 수백 명이 좌우될 수 있다. 이 수백 명이 우왕좌왕한다 그러면 그거는 군수장교의 책임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제 어깨가 갑자기 아주 무거워가지고 상당히 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나 하나의 계획을 인해서 전 부대가 우왕좌왕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러한 측면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지금도 군수와 관련된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지휘관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지휘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계획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탁상행정. 이 탁상행정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탁상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부대의 훈련에 맞춰서 전투 근무 지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리모델링, 어떤 그런 리얼리스트 액션을 이런 것들을 취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어떤 군수 지원이 이 전투 부대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은 전투 지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부대가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런 계획을 우리가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별 지원 어떤 강조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급 지원입니다. 이 보급 지원은 장비나 물자의 어떤 즉각적인 가용성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여기는 획득하고 저장과 세트, 그 다음에 이 패키지화해서 지원 제대별 능력 범위 내에서 이제는 위치를 찾아서 전투 진지까지 추진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급 지원이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비 지원입니다. 자, 정비는 모든 장비를 100% 가동을 위해서 이제는 기동화된 어떤 통합 현장 근접 지원을 실시하고 이 현장 근접 지원은 뭡니까? 자, 움직이는 정비 공장 개념으로 여기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투력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뭐 이제 군수장교를 해봤지만은 이게 정비 지원을 잘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무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입고가 됐는데 잘 들어서 수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온다 그러면 이 전투부대에서는 상당히 또 애를 먹는 거죠. 훈련도 못하게 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장비를 100% 가동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여튼간에 최대한 근접 지원을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전투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러한 정비 지원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에는 수송 지원입니다. 자, 전투 지속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송 자원을 통합 운영, 그 다음에 입체적인 수송 수단을 이제는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수송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수송이 잘못되고 있어서는 우리가 또 시간적인 그런 어떤 그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면 전투 지원 어떤 그 지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수송 지원도 어떤 면에서는 이 입체적인 수송 수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시설 지원입니다. 각종 시설의 어떤 유지하고 복구하고 건설을 통해서 이 전투력 발휘를 보장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전투 근무 지원은 상당히 이런 어떤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근무 지원은 보유적인 물자를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고 유지해서 물자 준비 태세 완비라든지 전장 근무 지원 태세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어떤 보유 중인 물자라든지 이 물자를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정비하고 유지해서 이제는 물자 준비 텐서를 완비해서 이제는 전장에서 문제가 없도록 이루어져 가는 것이 전반적인 여러 근무 지원 태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전투 근무 지원에 계신 우리 지휘자분들은 전투 공백이 없도록 여기에 전투 부대가 이상이 없도록 이 근무 지원을 철저히 해나가는 역할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군수만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작전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작전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정보 상당히 중요하죠. 정보 능력이 잘못되면은, 정보 판단이 잘못되면은 작전 계획 수립이 또 잘못될 수 있고, 작전 계획 수립 잘못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사람 배치라든지 인원 배치라든지 어떤 전투 배치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그 다음에 전투 근무 지원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정보 판단과 작전 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투 근무 지원은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보급 지원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보급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 여기는 어떤 최소의 물자로 최대의 어떤 전투력을 발휘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급 지원, 전투 근무 지원은 하여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최소, 부대뿐만 아니라 사기업체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간다고 한다면 최소의 물자로 최대의 어떤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부대의 어떤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보급품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천구하고 수령하고 저장하고 분배하고 처리하는 이런 어떤 5대의 어떤 보급 활동이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이 보급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번 보면, 자, 모든 어떤 전쟁 물자 및 장비는 이 적시적소에 이 정량이 지원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어떤 면에서는 이 전쟁 초기 단계에 있어서 소요를 예측하고 실시간 어떤 추직 보급 지원의 어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 있어서 이 전투 장비 물자가 어떤 면에서는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그 장소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이 필요한 물품이 안 왔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는 승패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보급 지원은 이 전쟁의 어떤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성공적인 보급 지원은, 자, 기동부대 및 보급 지원 부대가 보유하는 이런 어떤 재고를 최소화해서 경량화하고, 그 다음에 예측에 의한 이 정기 정량의 보급 지원을 우리가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들을 이제 매뉴얼화하고 최소화하고 과학화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급 지원은 제한된 장비라든지 물자를 작전 부대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자, 소요 판단이라든지, 그다음에 획득, 저장, 그다음에 실수 요인, 실수요를 예측하고 청구하고 저장하고 분배하고 처리하는 이런 어떤 보급 지역 계통별로 상황 변동에 따라서 이것을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또한 어떤 보급 지원이 어떤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보급 지원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투 근무 지원 보면은, 우리가 전투 지원 보면은 작전과 작전 계획과 연계돼서 여기에는 상당히 어떤 중요한 융통성 이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투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전투 근무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상황 변동에 따라서 융통성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 전투 근무 지원은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작전 요소와 이런 것과 관련되에 따라서 우리가 융통성 있는 이러한 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전투 상황도 잘 또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속적인 보급 지원의 고려 사항은 뭐냐라는 거죠. 이 지속적인 보급 지원을 고려 사항은 이 보급 수준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급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이나 축선별로 이것을 통합할 것이냐,
세터할 것이냐, 패키지할 것이냐, 이런 어떤 지원적인 이러한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직속 및 어떤 근접 추진 어떤 여기는 지원, 그 다음에 소유 예측 및 실시간 지원, 그 다음에 군수 정보 체제 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면 중요한 요소들 우리가 이제 몇 가지들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즉 여기서 정비 지원과 수송 지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 지원입니다. 자, 전투 장비를 항상 최상의 가동 상태로 유지해서 여기는 고장 장비는 신속히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정비하고 그 다음에 복구해서 전쟁의 최단 시간 내에 복귀시키고 전투 부대의 어떤 전투 지속 능력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비 부대를 편성해서 기동화하고 그 다음에 현장 정비 위주의 어떤 근접 정비 지원 체제를 갖춰서 이 변화되는 상황과 정비 여건에 어떤 부응해서 가용한 정비 자원을 협조 및 통합 편성 운영함으로써 이제는 정비 지원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계획되고 이런 계획된 이런 어떤 운영을 함으로써 정비 지원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여기는 운영해야 하는 이러한 것들이 정비 지원 요소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수송 지원입니다. 자, 전투 근무 지원 활동을 가능케 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면서 여기는 필요한 병력이라든지 물자를 어떻게 적시, 적소에 이것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서 육로라든지 철도, 수송, 항공, 그 다음에 도관선 및 수송 방법의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이런 연합수송 지원 체제로서 상호 연계시켜서 고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송 지원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융통성이 나오죠. 수송 지원은 전투와 관련된 이러한 전투와 관련된 이러한 병력이라든지 물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 그 정확한 시간 내에 정확한 장소에 그러한 정확한 물동량을 여기에서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상호 어떤 지원체가 연계되고 그 다음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수송 지원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도관선이라는 거는 혹시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도관선은 뭐냐면 이 출력된 지도 어떤 지도의 영역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그려진 어떤 그 경계선을 우리가 이제 도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추측이 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출력된 지도의 영역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거 도관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신속한 수송 지원을 위한 방안입니다. 그러면 신속한 수송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살펴보면 자, 통합 수송 지원 체제가 확립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한미 연합이라든지 군간 및 합동 이동 관리 체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송 부대의 어떤 생존성을 보장해 줘야 되고 수송 장비를 어떤 다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패키지할 것이냐 이런 어떤 추진 지원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두 개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지원과 근무 지원, 시설 지원과 우리가 근무 지원을 한번 살펴보면 자, 시설 지원은 자, 군사 직전에 필요한 어떤 시설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건물이라든지 도로, 철도, 교량, 비행장, 항만, 도관선, 도로장애물, 방어공사 이런 어떤 기타 편의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건설하고 보수하고 복구하는 이러한 지원을 우리가 시설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이 전투 근무 지원 능력의 중요한 능력 주제의 어떤 중요한 요소로서 이 작전 상황에 따라서 긴밀하게 여기는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전 계획 능력에 따라서 이 작전 상황에 따라서 군수 지원, 어떤 시설 지원은 여기에서는 어떤 정확한 계획과 시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설 지원은 지역 지원 개념에 따라서 여기는 피지원 부대의 어떤 임무라든지 적 상황, 그 다음에 지형, 그 다음에 지원 부대의 어떤 가능한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선순위 고려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피지원 부대의 어떤 임무나 상황, 그 다음에 지형에 따라서 이제는 거기에 필요한 가용한 시간을 고려해서 우선순위
여기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근무 지원입니다. 자, 근무 지원은 자, 타 군수 기능에 속하지 않는 여기에는 이제 근로라든지 급양, 어떤 급수, 세탁, 목욕, 수선, 영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우리가 이제 근무 지원 또 포함돼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 지휘관이나 참모의 판단에 따라서 지원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부대의 어떤 사기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지휘관이 이 판단을 여기에서는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의식주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한 요소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전투 근무 지원에 상당한 이러한 어떤 근무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기의 영향을 직간접으로 미치지 않도록 여기는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군수의 원칙입니다. 자, 군수의 원칙은 군수 관리 및 군수 지원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어떤 진리, 그 다음에 철학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철학과 진리라. 따라서 군수 자원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서는 군수 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수 원칙의 적용은 모든 원칙 요소를 고려할 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한 개 또는 두 개의 어떤 원칙 요소가 어떤 여기에서는 지배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두 개의 원칙이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수 원칙에 포함되는 어떤 세부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자, 군수 정보에서부터 여기에는 지속적 개발, 경계성까지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9가지를 우리가 이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군수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수 정보는 자, 군수 관리 및 이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시적이고 그 다음에 정확한 각종 군수 관리 지원 이런 필요한 어떤 각종 정보라든지 재원 이런 어떤 축적 이런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수 정보 체계나 물자 정보 체계, 그 다음에 정비 정보 체계, 탄약 정보 체계 이러한 것과 같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어떤 것과 연동되어 하느냐면 자, 육군 전술 지휘 체계 여기는 육군 전술 지휘 체계가 여기에서는 연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군수 시스템에 수행되어야 할 어떤 궁극적인 중요한 것은 군수 정보들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공유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군수의 목표입니다. 가용한 어떤 자원과 이 수단을 고려해서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설정된 목표는 어떻게 반드시 달성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군수 목표는 정확한 어떤 이런 자원과 수단을 고려해서 명확한 계획과 목표가 수립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달성되도록 거기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 개발은 뭐냐면 창의적인 노력과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 부단한 과학기술이 어떤 이런 개발들이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군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여기는 근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과 개발이 여기에서는 군수 목표에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여기는 개발 이런 것들이 어떤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상호협조입니다. 자, 상호협조는 자, 효율적인 이 군수 관리와 군수 지원을 위해서는 상급 제대와 하급 제대 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군수 지원 부대와 전투 부대 간의 군수 기능의 어떤 상호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요구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여기에서는 이러한 어떤 좋은 계획과
훌륭한 어떤 목표를 세울지라도 여기에서는 상호 협조가 되지 않으면 원활한 이런 어떤 군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아까도 군수 지원 얘기했지만 정보 판단을 통해서 여기는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면 작전 계획에서도 여기에서는 근무 지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무 지원이 어떻게 근무 지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 되는데 이것들이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잘못적인 판단에 의했을 때면 군수 지원도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판단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호 어떤 상급 부대와 하급 제대 간에 이런 어떤 상호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원활한 군수 지원 체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부대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 아마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이런 체제가 우리가 훈련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어떤 면에서는 훈련이 잘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유 훈련 정말 한판으로 죄송합니다. 한판으로 그냥 개판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확한 계획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목표를 있어서 정확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어떤 상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훈련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간편성입니다. 자, 간편성은 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 군수 조직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지원 체제, 절차 이런 것들이 간단하고 단순해야 능률적으로 여기는 이런 어떤 군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불필요한 중간 제대와 어떤 중복된 편성을 제거하고 단순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여기에서는 기록 유지, 그다음에 보고, 그다음에 통제 개통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간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간소화시킴으로써 군수 지원 체제 내에서 모든 부분에서 신속을 기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는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니까 이 군수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쟁 상황에서 이런 어떤 것들이 복잡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다가 전쟁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절차나 기록 유지하고 보고하고 통제 이런 어떤 개통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간소화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시성입니다. 적시성은 자, 군수 지원 임무 수행에 의해서 적시에 정량을 여기에는 적소에 여기에는 지원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시간적이고 그 다음에 장소적이고 그 다음에 물량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시에 정말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 군수 지원은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군수 지원이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효과성이 상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빨라도 어떻게 돼요? 피지원 부대에 어떤 부담을 주게 된다는 거죠. 전쟁의 통해서 어떻게 이 상황이 변해될지 모르는데 갖다가 전 무기를 쌓아놓으면은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후퇴를 한다든지 전진을 한다 그러면 이거 다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한 시기에 정확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군수 지원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추진성입니다. 이런 추진성은 자, 군수 지원은 전투 시 전장에 있는 전투 부대를 위해서 이 추진 지원함으로써 이 전투 부대로 하여금 전투 및 작전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추진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군수 지원은 상급 시설 부대에서 하급 부대로 또 지원 부대가 피지원 부대로 부대 분배 개념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 어떤 군수 지원은 상급 시설 부대에서 하급 부대로 그 다음에 피지원 부대에서 부대 분배 개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런 추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경제성입니다. 이런 이제 경제성은 자, 여기에서는 자, 군수 자원 관리 및 이 군수 지원에 있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경제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경제성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군수 자원을 어떻게 여기에서는 군수 자원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그 다음에 운영함으로 인해서 군수 지원 체계상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는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예산
이런 것들의 어떤 낭비 없이 이 낭비 요인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감독하는,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개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군수연에서 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획득하고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하고 감독하는, 그리고 개선 발전시켜야 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요구되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성입니다. 이 경계성. 자, 경계성은 군수지원부대의 어떤 생존성과 관련해서 인원이라든지 장비, 물자, 시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호 대책과 군수 지원 간의 피해 방지 대책을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경계성은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생존성과 관련돼서 이런 어떤 것들을 상당히 어떤 그런 대책이 필요한 이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피해 방지 대책에 이른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 경계성도 상당히 어디까지 이것들을 해야 할 것인지, 어디까지 이루어져 갈 것이고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지, 이런 어떤 경계성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피해 방지 대책도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또 군수 지원의 어떤 그런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지속적인 개발입니다. 자, 군수 지원의 어떤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 군수 부대 배치에 있어서 군수 지원 개혁의 어떤 보완을 철저히 유지하고, 그 다음에 군수 지원 시설, 이런 시설이라든지 수송 수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경계가 이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지속적 개발을 위해서는 그래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군수 부대 배치에 있어서 군수 지원 계획의 어떤 보완을 철저히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 보완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어떤 이런 군수 지원 시설이라든지 수송수단, 이거를 보호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정보들이 다 적에가 넘겨간다 그러면, 군수 지원 시설을 폭파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전쟁에 이런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뻔한 이런 어떤 그런 승패를 우리가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군수 지원에 대해서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있어서 보면, 자, 국방의 군수 지원 업무에 있어서 보면 군수 관리와 군수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서, 군수 관리는 실질적으로 보면 최대 어떤 군사력을 거기에는 준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보다 어떤 면에서는 제도화하고, 그 다음에 체제화하고,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여기는 뭘 위해서 효과하고 효과성과 경제성과 능률성을 가져와서, 이 중점은 뭐냐면 군사력을 준비하고 유지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군수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부대 운영을 유지해서 이 작전에 필요한 어떤 보급, 그 다음에 정비, 수송, 근무 지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어떤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목표는 뭡니까? 적시에 시간적이고, 그 다음에 적소에 장소, 정량을 이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중점은 뭐냐면 군사력 운영과 이 연계된 이 상급부대, 하급부대, 그다음에 상업부대와 연계되는 이런 어떤 용병술 체계와 연계되는 이러한 어떤 중점사항을 가지고 이 군수 분야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첫 시간 군수 관리 업무의 개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다음 주에는 제2장 국방 군수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